왜 피터 드러커를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부르는가? 현대 경영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드러커맨의 경영TV 운영자 이동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피터 드러커는 1909년도에 오스트리아 비니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이 좀 넘었네요. 그리고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그는 기업과 경영과 관련된 책을 저술합니다. 1946년에 기업의 개념, 1954년에 경영의 실제라는 책을 저술하죠. 생각해보면 약 7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 그때서야 기업과 경영에 관련되는 저술을 시작한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을 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부를까요? 그리고 현대 경영학은 그 이전의 경영학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드러커 이전에 경영을 말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경영관리론의 앙리 파열, 이분은 프랑스의 거대한 탄광을 운영하던 경자인데 자신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관심 영역이니까 책으로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학적 관리의 프레드릭 테일러, 이 사람 때문에 생산성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은 모르겠지만 이 결과를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오늘날의 부를 누리게 된 배경인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회계 슈말렌바흐, 이분 사진은 좀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과학의 엘턴 메이어, 호손 실험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행동과학 의사결정론의 체스터 버나드. 피터 드러커가 경영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드러커 이전에 유명한 경영자가 많았습니다. 위대한 경영자들이 많았죠. 그 면면을 좀 살펴보면은 도이치뱅크의 게오르그 지멘스, 아직도 이 회사는 있죠. 역사가 13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 유명한 회사였죠. 록펠러. 그리고 듀퐁의 시몬티스 듀퐁.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럴드 스위프, 막스 앤 스펜서의 영국 기업입니다. 사이먼 마커, AT&T의 시오도 베일이라는 전화회사였죠. 시오조 로벅의 줄리어스 로벅,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 GM 자동차의 그 유명한 알프레드 슬로운, 그리고 IBM의 토마스 왓슨 같은 이런 큰 기업의 유명한 경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또 많은 경제자들이 있었죠. 피라미드를 건설한 경제자, 만리장성을 건설한 경제자, 바벨론 제국의 경제자,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자들,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고조선을 만든 우리 경제자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경제자도 있죠. 그리스 문명의 경제자들, 로마 문명, 그리고 시족과 부족의 수많은 어떤 그런 국가들의 경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제라보다 통치자라고 인식하시겠지만 사실은 경영과 통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과 영리에 좀 차이는 있죠. 어쨌든 드러커 이전에 학자도 있었고 위대한 경자도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커를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 의해서 경영이 하나의 영국 관행한 학문으로서,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영국 관행한 학문, 체계적인 학문으로 피터 드러커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존 플레어티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새로운 경영 기능을 창조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독창성은 여러 분야들을 전체적 관점 하에 통합시켰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이 되어서 사람들은 기업을 기계적인 여러 기능들의 군집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1958년경이 되어서 1954년이 지나서 58년이 되자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내용은 다른 동영상, 저의 다른 동영상 경영의 역사나 발견해 보시게 되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러크 이전에 경영을 말한 학자들의 접근 방법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관점으로 학문적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하나의 전체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앙리 파열이나 프레드릭 테일러나 슈말렌 바나 엘튼 메이오나 체스터 버나드 이런 사람들의 이론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주목했고 자신이 맡은 영역에 주목했고 기능적 측면에 접근했고 분화된 전문 영역에 주목했고 하나의 전체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경영을 전일적 관점 하나의 전체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드러크는 다른 접근했습니다. 1954년도 아까 말씀드린 경영의 실제라는 책을 통해서 경영을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전일적, 종합적, 학제적, 유기적, 시스템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경영을 분리될 수 없는 통합된 경영으로 이 안에 R&D가 있고 인사가 있고 생산이 있고 회계가 있고 마케팅 전략이 있고 영업이 있고 전산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조직도 있고 등등 수많은 기능들이 경영 속에 있는데 이건 분리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일적 관점이 왜 중요합니까? 이 전일적 관점 때문에 피터 드러크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성과 때문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가 사회에서 균형과 조화가 조직의 장기적 발전에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사회, 여러분 이 개념 이해하십니까? 전문가는요 구조적으로 조직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전문 영역이 혼자서 아무런 결론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지식은, 전문 기술은 반드시 다른 기술과의 여러 개의 결합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상품을,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조직에서 근무하든지 조직과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차별성을 강조하죠. 강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 관점, 전일적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데는 이런 전일적 관점의 균형과 조화라는 개념이 함께 더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 전문가들, 경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이 명심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일 경영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면, 그래서 최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조직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앙상블이라는 단어입니다. 앙상블이 뭡니까? 전체로운 조화를 말하죠.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고 한 사람의 뾰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 조직의 성과를 논할 때는 조화로움을 구해요. 이거와 관련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추가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술에 전문성에 자부심 가지십시오. 하지만 성과를 내는데 내 것이 최고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부서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은 지식의 연결과 적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연결과 적용을 통해서 조직 속에서, 팀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팀워크 구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전문성의 강약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력한 전문성,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좀 줄여줘야 돼. 그럴 땐 줄이면 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문성이 약해. 근데 이 부분에서 내가 강한 전문성을 발휘해야 돼. 근데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미리미리 여러분의 전문성을 강력하게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직에서 구현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때는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조직의 경영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전문가적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좋은 지식, 효과적인 지식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단어 앙상블. 여러분이 성과를 낼 때, 조직의 뭔가를 달성할 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제 동영상을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알람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러커맨 이동락이었습니다.